한국 오라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업부에 있는 배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컨설턴트이신 차정원 선생님과 함께 저희 오라클의 경영계획 및 예산관리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대신 좀 드려보려고 나왔는데요. 차정원 선생님도 오늘 이제 같이 소개와 함께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또 소개드렸지만 오라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업하고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ERP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경영계획을 다시 도입하려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실제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했던 질문을 오늘 저희 영업대표와 제가 좀 자연스럽게,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좀 주고받으면서 많은 질문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어떻게 경영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짚어주셨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담당자분들께 뭐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만나면 가장 바쁠 때가 계획 기간에 가장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때는 또 이렇게 여쭤보면은 좀 계획 기간 다가오면 많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영계획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네, 저희가 세션 1에서 강사님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한 20%의 임직원이 연간 최소 3주 계획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고, 이런 걸 저희가 다 비용으로 환산을 했을 때 매출의 3%가 계획 프로세스에 소요가 되지만, 그치만 실제로 수립한 계획을 보면 40%의 기업이 3개월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획의 의미가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75%의 재무 담당자가, 제 생각에 한국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경영 계획이나 예산 프로세스를 엑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영 계획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들고, 뭐 전문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현황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계획 부서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영업사원이지만 이제 뭐 전에 회사에서도 매 분기마다 영업 계획을 이제 짜서 내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전에 이제 제가 발굴해 놨던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서 엑셀에 한 다음에 또 함수 넣어서 계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 전략에 대해서 그 이후에서야 좀 PPT로 작성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그때마다 매번 야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저 같은 사원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각 직급별에 따라서 경영계획에 대해서 느끼시는 어려움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경영계획 프로세스 자체를 뭐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참여형으로 이제 뭐 영업사원이라던가 관련 부서가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각각 롤마다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느끼시는 고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 담당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면 실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적 데이터를 얻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거를 얻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템플릿에 입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예산 프로세스를 세우다가 템플릿이라도 한번 바뀌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늘 수정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런 수정 자체가 늘 사람의 어떤 매뉴얼 작업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참여형 예산을 통해서 그 각각 담당자들이 제출한 데이터를 사실은 취합을 하고 가공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 것 같아요. 엑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취합된 데이터가 실제로 잘 들어갔는지, 혹은 뭐 수정이 필요한지, 그런 거는 시간도 많이 없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시간을 굉장히 할애하기가 어렵고요. 사장님이나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내가 계획 수립하라고 시켰는데 어디서 뭘 얼만큼 하고 있는지는 참 보고받기가 되게 어렵고, 또 계획을 수립해와서 수립회원들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수립해온 계획에 대해서 뭐 어떤 요소를 한번 바꿔봐 라고 했을 때 다시 또 그만큼의 시간이 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뮬레이션에도 시간이 많이 들고, 시나리오 기반의 경영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원분이나 사장님 분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 이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좀 궁금했던 게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게 네. 전에도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경영이 미흡하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사장님이나 대표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시나리오 기반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일단 파악을 해야죠. 그 파악을 하면서 그 요소들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말 그대로 각본, 시나리오 형태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다양한 변화를 이미 이렇게 산정을 해놓는 거죠. 근데 아까 첫 세션에서도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세상이어서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와 예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그 중요한 기업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1,100원일 때 우리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의 손익이 얼마가 되는지 1,200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준비한 회사와 준비하지 않은 회사는 사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응하는 속도라던가 방법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직급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각자의 해당하시는 직급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